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톡스 잉글리시의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를 드렸던 대로 통역사인 제가 어떤 영어 사전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신다면 제일 많이 쓰실 영어 사전이 네이버 영어 사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예전에는 다음 사전을 쓰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네이버가 영어 사전 퀄리티를 다음을 너무 압도해 버렸죠. 뭐 플랫폼의 인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다음보다는 네이버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자, 저도 네이버를 어렸을 때는 많이 썼는데 이게 네이버 사전이 영한 사전이라는 것에서 오는 그 퀄리티의 한계는 극복할 수 없는 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영어 사전을 보셨으면 점차 영영 사전을 보는 단계로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다음 학습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네이버 영어 사전 너무 잘 쓰여져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들도 굉장히 고급 인력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어뿐만 아니라 한일 사전 같은 경우도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교수님을 비롯해서 그 교수님 지도하에 함께 작업을 해주는 학생분들, 이제 이런 분들 굉장히 고급 인력이죠. 이런 분들이 투입될 정도로 좋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좀 방대한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손길이 닿지 못하는 그 구석구석의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딱 만들었을 때 퀄리티 컨트롤이 좀 안 된 부분들이 계속 찌꺼기처럼 남아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걸 일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딱 보시면 왜 영한 사전만 보면 안 되는지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한번 사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찾아볼 단어는 바로 logistics인데요. 자, logistics라는 이 단어 이게 어떤 의미인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사람이나 장비가 동원되는 복잡한 작업의 실행 계획. 하하. 참 이해가 안 되죠. 좀 더 읽어봐요. Establish a logistics company. 물류 회사를 설립하다. 오케이. 뭐 요거는 좀 더 와닿네요. 아, 그러면 뭔가 운송 사업 같은 걸 하는 걸 로지스틱스라고 하나 보다. 근데 아직도 이 단어를 분명히 내가 사전을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 logistics라는 이 단어는요, 한국어로 100% 옮길 수 있는 이 만능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거든요. 자, 이런 벽에 부딪혔을 때는 아무리 고급 인력이 들어가서 뭐 로지스틱스는 어떤 거다 저떤 거다 막 설명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영영사전으로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한 사전을 고르신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네이버 영한 사전을 보시면 되지만 영영 사전을 고른다라고 할 땐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봐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제공드려 볼까 해요. 뭐 꾸밈 없이 제가 쓰는 영어 사전들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또 활용을 해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릴 영어 사전은 바로 롱맨 사전입니다. 롱맨 사전은 영국 영어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미국 영어를 쓰는 제가 영국 영어 사전을 좋아한다니까 조금 아이러니하게 보이실 수 있어요. 영국에서 만들었다 뿐이지 영국과 미국 영어를 둘 다 골고루 굉장히 잘 다뤄줍니다. 학습자 입장에선 롱맨 온라인 딕셔너리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일례로 한번 단어를 찾아볼게요. 자, 만약에 staff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내가 검색을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롱맨 사전이 정말 좋은 사전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내려와 보시면요. The people who work for an organization 해서 특정 조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할 거 없죠. 근데 여기 내려와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grammar. 과연 staff라고 하는 것은 단수인가 복수인가? 이건 사실 영미권 사람들이 이 사전을 열어봤을 때는 관심이 없을 만한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학습자를 배려해서 써놓은 사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EFL, 한국에서 영어 배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기 좋으라고 써놓은 사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나와 있죠. 굉장히 명료하게 영국 영어에서는 staff는 보통 복수로 집합명사로 취급을 하고 미국 영어에서는 staff는 usually followed by a singular verb 해서 단수 취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사실 이런 거 영어 공부하는 분들한테 정말 정말 귀한 정보거든요. 추가 정보들이 영어 학습자를 위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롱맨 딕셔너리를 학습자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출발했던 단어 있죠? 아니, 로지스틱스가 그래서 뭔데 궁금하잖아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영어는 영어로 설명할 때 가장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The practical arrangement that are needed
in order to make a plan that involves a lot of people and equipment successful. 아, 요걸 거의 직역해놨네요. 그죠? 거의 똑같네요, 지금 내용이. 그래서 practical arrangements, 뭔가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래요. 영영사전을 보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국어 옵션들이 떠올라요. 자, 그리고 여기 예문이 있잖아요. 믿을 수 있는 이제 예문들이 있으니까 그 예문들을 보면 그걸 해석을 한번 직접 해보면서 영한사전은 해석을 누가 해놓지 않습니까? 그럼 내 사고의 폭이 좁아져요. 그때 그 해석이 이해가 안 돼 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영영사전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이해를 하니까 내가 사고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적절한 단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특히 예문을 해석해 볼 때. 자, 보세요. The practical arrangements that are needed in order to make a plan that involves a lot of people and equipment successful.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장비가 동원되는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실질적인 조율, 과정,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좀 느낌적인 느낌만 오시죠?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The day-to-day logistics involved with mining 이라고 했습니다. day-to-day니까 매일매일 광업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조율 작업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광산에서 일을 하려면 막 다이너마이트도 터뜨리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다 신고해야죠. 우리가 이때 폭탄을 몇 개 터뜨릴 거고 어디 터뜨릴 거고 그러면 산영이 이렇게 바뀔 거고 이거 다 퍼밋 받아야 돼요. 그죠? 다 이제 허가증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허가증을 신청하러 가서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고 받고 이것도 다 로지스틱스입니다. 그리고 산속 깊은 곳에서 광업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일단 도로 깔아야죠. 그리고 뭐 여기서 캔 것들 다시 뭐 밑에 도심으로 가지고 내려가야죠. 이런 어떤 교통수단, 길 뚫는 거, 그리고 운송하는 거, 사람들한테 물자 서플라이 전달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로지스틱스라는 거죠. 그럼 사실 여기에서는 조율해야 하는 것들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운송이라는 말이 맞지 않고 물류 맞지 않고요.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네이버 영어사전에서 봤었던 굉장히 추상적인 한국어 데피니션 여기다 때려 넣는 거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영사전을 보고 이해를 하고 문맥 속에서 아 그럼 이쯤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생략돼야 자연스럽겠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영영사전을 볼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The logistics of traveling with small children. 자, 어린아이들이랑 여행할 때 필요한 거 있죠. 어린아이들은 뭐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다고 하기도 하고 막 목마르다고 징징거리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진짜 어린아이들은 기저귀에 응가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일단 기저귀 이만큼 가방에 넣어야죠. 그리고 뭐 아직 갓난아기라고 한다면 분유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도 분유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챙겨 다녀야 되고 애들 또 음식 먹다가 막 흘리죠? 그러면 여벌 옷 챙기고 그리고 아이들이니까 뭐 운전하고 이럴 때 뒤에 그냥 앉게 할 수 없잖아요. 렌트카를 했어. 그러면 부스터, 카시트 빌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다 로지스틱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로지스틱스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울까요? 어린아이들과 여행하는 과정에서 챙기고 조율해야 하는 것들. 자, 오히려 영영사전을 보고 나니까 조율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네요. 자, 거기에 우리 실행계획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들과 여행을 다닐 때 실행계획. 너무 이상하죠. 이래서 영안사전을 보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 영안사전 좋아요.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업데이트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보면서 아 네이버 아직 멀었네요 막 이랬을 때 좀 몇 년 있다 다시 오면 또 바뀌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개선을 하거든요. 너무 좋은데 한국어로 적는 그 한계는 영영 극복 못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롱맨 사전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롱맨 사전의 단점은 뭐냐면 이게 영국에서 써놓은 사전이다 보니까 미국 영어를 같이 병기를 해놔도 약간 한계가 있어요.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영어를 알고 싶을 때 거기서 이제 한계가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뭐 발음을 하나만 적어 놓는다든지 이런 단어들도 간혹 있고요. 자, 그럴 때 저는 dictionary.com으로 넘어옵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 만든 사전 웹사이트고요. dictionary.com은 장점과 단점이 매우 확실해요. 장점은 없는 뜻이 없다. 발음도 다른 사전에서 복수 인정되는 걸 누락한 것들도 여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어떤 사전의 허브 같은 역할을 해줘서 자 보면
여기에 발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이렇게 phonetic letters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IPA로 발음 기호를 바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뭐 noun 뜻 있고요.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뭐 병참이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새로 알게 됐고 내려가 보면 자 logistician이라고 하는 명사의 파생 형태까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origin까지 알려줘요. 어원까지 알려줍니다. 아 logistics라고 하는 건 불어 logistic 이게 quartermaster's work이다. 자 이런 뜻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파생된 게 바로 logistics다. 이렇게 어근까지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제 빌려오는 것들도 있고 자체 탑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밑에 이런 example sentences 그래서 이제 출처까지 알려주죠. 요거는 BBC 예문이다. 그리고 이거는 LA 타임스 예문이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출처들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 모든 게 다 여기에 때려 들어가져 있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제 dictionary.com의 단점이기도 한데요. 정신이 없다. 내가 알고 싶은 단어 뜻이 10개 중에 8번째일 걸 수 있잖아요. 8번째 게 제일 많이 쓰인다고 하자고요. 근데 1번, 2번, 3번 이렇게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롱맨 같은 경우는 8번째 뜻이 제일 많이 쓰이면 그게 위에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중에서 좀 너무 덜 쓰인다 또는 약간 되게 옛날식 사용법이다 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과감히 빼요. 그래서 굳이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dictionary.com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네가 뭘 좋아할지 모르겠어서 다 준비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좀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기에는 좀 불리하죠. 자, 이 두 사전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이제 Merriam-Webster 딕셔너리인데요. 자, Merriam-Webster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staff를 이렇게 똑같이 쳐봤을 때 staff가 뭐 단수다, 복수다 이런 부연 설명은 복수 명사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게 나와 있기는 하죠. 근데 설명이 되게 간결해요. 간결하다 못해 조금 빈약한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권위 있는 사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설명은 롱맨이랑 dictionary.com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간단하다. 그래서 내가 막 이것저것 뒤적거리는데 시간 낭비를 많이 안 하고 싶다. 나는 그냥 좀 짧게 읽고 찾을 거 찾고 빨리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Merriam-Webster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사전의 경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밑에 보면 아까 dictionary.com이랑 비슷하게 웹에서 예문들을 뽑아주거든요. 뽑아주는데 그 소스가 되게 다양해요. 뭐 어떤 특정 언론사들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웹을 이렇게 싹싹 긁어서 굉장히 다양한 corpus data 또는 말 뭉치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갖다 줍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 단어가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서 쓰이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롱맨으로 특정 단어를 공부를 시작을 했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알고 싶어서 dictionary.com까지 봤다. 근데도 풀리지 않는 어떤 궁금증이 있다. 이럴 때 Merriam-Webster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은 바로 Youglish.com인데요. 제가 영어 공부할 땐 Youglish.com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십니다. 자, Youglish.com까지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사전 사이트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단어나 phrase를 넣었을 때 그게 실제 spoken 된 비디오를 찾아서 그걸 틀어주는 그런 웹사이트죠. 학습자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웹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Youglish에서 그럼 뭘 하는 것이냐? 내가 배운 그 단어 있죠? 오늘 staff하고 logistics 이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걸 한번 쳐보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쓰이나. 자, 그저 뭐라고 했죠? 롱맨 사전에서 영국에서는 staff를 보통 복수 취급한다. 오케이. 영국은 복수. 그리고 American에서는 보통 usually 100% 아니지만 usually singular 취급을 한다. 저라면 이걸 직접 들어서 확인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실제 사람들이 말한 데이터를 접근해 볼 수 있는 이 Youglish.com에서 해보시라 이겁니다. staff are를 쳐본 다음에 액센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면 되겠죠. 자, 아까대로라면 staff are를 했을 때 영국식 액센트가 좀 더 많이 나오겠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I do absolutely everything and make sure all the staff are doing it as well. What do you... 맞네요. I do absolutely everything and make sure all the staff are doing it as well. staff are 이러면서 are를 썼네요. Because all so many of the staff are there. Daniel.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 staff are라고 했고요. 네, 액센트가 있네요. is 이렇게 is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aff is 검색을 해보면 So that our frontline staff is standing there
talking to people about their finds. 오케이. 자, 역시 영국식 액센트 확실히 아니고요. Among its stellar staff is Murray White. Our staff is the bulk of the language that we have. Our staff is professional. 정말 이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는 건 여러분 영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증거겠죠? 여러분의 어휘 학습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 짧게 소개를 한번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자, 저희 웹사이트 디톡스 잉글리시 웹사이트에 오시면 상단에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밑에 내려오시면 어휘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걸 한번 눌러볼까요? 자, 어휘 눌러보면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이야기복화라는 책과 필수 어휘 특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형태의 특강이 있습니다. 자, 요 파트 1과 파트 2 같은 경우는 제가 시리즈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수업인데요. 자, 여기 와보시면 자, 이 수업이 지금 120분 길이로 되어 있고 실제는 120분보다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 저희가 120분이라고 정해는 놨는데 제가 조금 오버타임을 해서 그보다 훨씬 더 길게 진행을 하긴 했어요. 자, 이 수업에 오시면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자, 흔히 우리가 passion이라고 하면 열정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열정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열정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passio라고 하는 이 어근이 견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견디다. 그래서 고통이나 힘든 걸 견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정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걸 견뎌낸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견디면서 힘든 걸 참으면서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거, 그렇게 갈구하는 거, 그걸 우리는 pass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What is your passion? 했을 때 당신의 열정은 무엇인가요가 아니라 당신의 꿈은 뭐예요? 당신을 가슴 뛰게 하는 건 뭡니까?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뭡니까?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근데 passion equals 열정 이렇게만 알고 가신 분들은 평생 이 문장을 들었을 때 들어갔다가 튕겨나가죠.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걸 어근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수업에 오시면 이렇게 핵심 어근을 passio가 고통을 견뎌내다 라는 뜻이다. 이걸 하나 알려드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확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sympathy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passio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sim, 똑같다란 뜻이에요. 한자로 치면 같을 동자에 해당합니다. 똑같이 견디다. 저 사람이 막 힘들어서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을 말을 해줘요. 그러면 아이고 딱 해라. 이렇게 연민을 느끼는 걸 우리가 sympathy라고 하죠. compassion, 역시 연민이란 뜻인데요. come, 같이 란 뜻이에요. together. 그래서 함께 견디다. 이 사람이 막 힘들어할 때 아유 많이 힘드시죠? 아유 너무 그러셨겠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공감해 주는 거 이런 걸 이제 compassion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dispassionate은 this는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멀어지면 나는 이 사람과 괴리가 생기는 거니까 이 사람의 고통은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걷다가 덫을 밟았어요. 뭐 여우 같은 거 잡으려고 놨던 덫에 다리가 딱 찍혀서 막 피가 철철 나요. 보통 사람들이 하면 가서 이거 어떻게 해 하면서 막 열어주고 119 불러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서 고통을 견디고 계시구나. Have fun! 이러고 가는 거. 이런 게 dispassionate. 굉장히 무관심한. 주변 상황에 무관심하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다 passio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어휘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어근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근을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 근데 한번 알아놓으면 엄청 여러 가지 어휘를 이렇게 주렁주렁 내가 열매 맺듯이 다 익힐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 제가 딱 정해드리고 그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기억하기 좋게 제가 아예 이렇게 그림으로 아주 귀여운 그림들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리고 깔끔한 설명으로 교재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compassion은 이런 거다.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다 해서 연민 이런 식으로. patient도 알고 보면 passio구나. passion이랑 patience랑 상관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걸 이렇게 돌아가서 계속 주렁주렁 추가로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근만 알면 그냥 한꺼번에 쫘라락 외워지는 것들인데 이런 게 여러분들이 못 보고 계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련한 수업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쐐기를 박아 드리는데요. 이렇게 익힌 어근들과 단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써드려요. 이야기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쭉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공이 되니까 딱 들었을 때 기억하기 너무 좋죠. 너무 편하죠. 그래서 수업을 듣기만 해도 상당 부분 단어가 그냥 외워져 버리는 그런 강의입니다. 여러분이
어휘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어휘력을 키우고 싶어서 갈증이 있다 하신다면 여기 있는 이야기 복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실 걸 권해드릴게요. 자, 이야기 복화는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파트 1과 파트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리즈 강의인데요. 이게 파트 2가 지금 진행이 됐고 파트 3, 파트 4 이렇게 쭉 이어져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여러분들께서 파트 1을 듣고 또 공부를 잘 마치시고 파트 2로 넘어가 계시면 그때쯤은 제가 파트 3를 실시간으로 한 번 더 또 특강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이 만약에 제가 영상을 올린 시점보다 조금 한참 뒤라면 이거보다 더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또 순서대로 따라오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사전 쓰는 방법 그리고 사전들마다의 특징과 장점 이런 거 한번 여러분이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아가 마지막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야기 복화 특강도 한번 체크아웃 해보시고 도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detox time because you deserve better.